니네가 오늘 해야 되는 건 하나, 내분 공식이랑 무게중심 있죠? 걔네들 공식들을 잘 이해하고 잘 빨리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외우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15쪽에서부터 해서 그냥 대표형 7까지만 다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나가면 오늘 다 종료가 되고, 토요일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요 친구, 토요일날 요 친구 들고 와. 알았지? 토요일날 이 친구 나갈게. 그리고 오늘 내준 숙제는 뭐 아까 애들끼리 다 얘기는 했지만 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달래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토요일날까지는 따로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따로 없고 대신 알아서 복습 잘 해와. 여기 지금까지 배운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 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쭉쭉, 그래서 여기 2번까지 다 나갔고 3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번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문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딱 보면 그냥 나는 A점과 B점이 있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A점과 B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A가 지금 현재 몇 컴마 몇이래? 0컴마이고 B가 현재 몇 컴마 몇이래? 7컴마. 뭐 그럼 대충 그리면 A가 여기 있겠지. 0,1이 0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B가 7,5라니까 뭐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점 7,5 이렇게 잡았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선분 AD의 연장선 위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의 연장선으로 나는 지금부터 점 C를 찍겠다 이런 의미인 거야. 다시 그럼 점 C가 찍힐 수 있는 자리는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하나? 여기서는 그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 잡아줬을 때 이게 점 C가 찍힐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두 자리입니까? 두 자리요. 여기 점 C가 찍힐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예요.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 C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쪽 어딘가에 C가 찍혀도 되니까 이게 어쨌든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의 내분점을 잡아줘도 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1번인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연결해도 되냐면 이쪽 아래 A쪽에서 내려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쪽에서 내려서 이렇게 봐도 되니까 그럼 이쪽에서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점을 내가 C로 잡아줘도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총 두 가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는 어떤 거를 만족해 주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밑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해 주고 있는 저걸 만족해 주는 시점을 찾아라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럼 여기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것이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케이스로 보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림으로 상황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주게 되는 두 개의 케이스 즉 1번 케이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A라는 요 0,1번 그 다음에 그냥 일직선으로 둘게요. 어차피 직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내릴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점을 잡은 여기 있는 7,5를 기준으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연장선이 여기서부터 쭉 가게 되는 경우 이거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연결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점을 C라고 잡았을 때 C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얘를 A, B라고 잡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어떤 상황을 보고 싶은 거냐면 이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부터 우리가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점 여기 있었던 이 점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 점 이 세 개의 점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저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다? 네. 이거 보기만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딱 얘기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내분점을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보여야 돼.
그럼 이 세 개 점들 중에서 내분점은 A, B, C 중에 누가 내분점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B가 안쪽에서 잘렸으니까 얘가 이제 내분점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내분점이라는 거 확인했으면 얘가 몇 대면 내분점인데 이것까지만 찾아주면 되겠지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얘가 몇 대면 내분점인가? 라고 보여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이 기호인 거잖아. 왜? 요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 자체가 그냥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외항의 곱과 우리는 내항의 곱을 잡았을 때 얘네들이 아예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이 아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오히려 이걸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내가 A, B 대 B, C의 B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도 된대 라고 얘기해줘도 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좋아요. 들어. 그럼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게 그 다음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다시 그럼 어차피 우리는 B가 왕권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A, B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 C 얘네들의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얘네들의 B를 구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거죠. 그러면 여기 안쪽에 곱해져 있는 게 BC랑 곱해지는 건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 BC 앞에는 곱해져 있는 게 있어? 아니면 없어? 지금 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숫자가 얼마나 소리야? BC 네.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없다는 얘기는? 1. 이게 1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1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 B는 외항인데 여기는 외항은 나타냈죠? 얼마가 앞에 붙어있어요? 외항 앞에는? 2. 그럼 곱하기 얼마나 했단 소리니까? 2. 그러니까 얘가 1대2 내분점이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B가 중간에 딱 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B가 중간에 딱 꼈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아하! 그래서 B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성분 AC를 잡아줬을 때 그때 나는 성분 ACL 여기 있는 가운데를 지워서 보는 거예요. 겹치는 걸 지워서 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는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가운데 걸 지워서 봤을 때 얘가 몇 대면 내분점이 되었대요? 1대1 그치. 얘가 1대2 내분점이 됐대. 이거 보여주게 되면 끝난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가 1대2 내분점이니까 다시 아하 그럼 얘가 1만큼 얘가 2만큼 가져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네. 여기까지 연결됐지 다?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따라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찾고자 했던 건 점 B고 그때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점 B가 지금 현재 7,5인데 그때 여기 있었던 7,5는 실제 성분 AC의 1대2 내분점이라며. 그럼 이제 우리 연습했으니까 얘기해보자고. 그럼 여기는 1이랑 곱하는 건 C여야 돼? 아니면 A여야 돼? 그치? C랑 곱해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여기 있었던 2는 누구랑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A. A랑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렇게 싹 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올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분비를 더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 더하기 2를 여기도 마찬가지 1 더하기 2를 해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 앞에 거는 X좌표니까 1은 C의 X좌표 다시 A랑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랑 곱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는 A의 X좌표니까 어머 0이네요? 그럼 0이랑 곱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뭐 없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Y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은 C의 Y좌표였던 B랑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B.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리고 2는 A의 Y좌표인데 그게 지금 이제 1이라며.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2.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더해준 거랑 서로 같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됐지?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정리했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3분의 A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B 더하기 2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 증명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나와야 아니면 안 나와요? 이렇게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나와요. 나와. 그렇게 해서 C를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렇게 해서 AB 찾는 거고 제발.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론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인정을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건 인정을 할까 아니면 안 할까? 2번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야 니네가 니네 선배들보다 낫습니다. 니네 작년에 내가 이거 해줄 때 니네 선배들은요 이번도 대단해요 이러는데 꼭 있었어요. 너네가 낫다 야. 그랬을 때 안돼. 왜? 양수란 조건 때문에. 됐어요? 왜? 여기가 이미 0이거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C야. 그럼 왼쪽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는 확정이죠. 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미 마이너스가 확정이 내까지 우리가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정답은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우리 3-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흘러가는 방향의 성분이 있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흘러가는 방향의 성분을 기준으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중간으로 껴있는 애들이 있지. 이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내분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외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외분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보는 게 편하냐면 여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성분의 길이비를 나타내줬을 때 얘네들이 겹치는 거 있지. 됐어요? 네. 여기 겹치는 거 보이지? 네. 이 겹치는 게 내분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이게 팁이야. 너네는 외분이 빠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 다시 한번 해보시고 3-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릴게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시작! 풀어보세요. 갑자기 뭐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왜냐면 이 집 자체가 이대로만 접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치? 뭔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얘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식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식으로 바꾼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얘를 떠올려 보니까 얘가 지금 이제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럼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하면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랑 B라는 친구를 어쨌든 하나의 점으로 잡아서 얘네들 고정을 해버리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있는 1번에서 P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실제로. 그럼 여기 있는 얘를 P를 고정 잡았을 때 얘는 뺀게 없으니까 얘가 그냥 A제곱과 B제곱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뺀 게 없는 거를 우리가 0,0으로 해석을 하고 얘는 어차피 실제 빼는 좌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또 다른 점이 될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잡아서 놓고 풀었을 때 그럼 얘랑 얘를 그 사이에 들어가는 여기 있는 이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거나 같은 얘기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이렇게 식으로 쓴 거고 이 내용을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요 직선 만들어내는 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해놓고 해야 돼. 알겠지? 이거야. 얘는 그거야. 됐죠? 얘도 한번 해봐. 얘도 어차피 잘 해야 돼. 뭐 어차피 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인데 3-1번 좀 풀어줄까요? 아니면은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그럼 3-1번은 한번 해보다가 막히면은 토요일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오케이? 한번 잘 해봐. 아마 거기 있는 거 힌트만 잘 잡아서 풀면은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요거 3번이 힌트니까 이거를 잘 보고 잘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꼭. 알겠지?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근데 여기 대표형 4번은 좀 정리해줘야 되는 되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 중2 때 배웠던 내용 하나 정리 좀 할 테니까 그거부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체킹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걔부터 좀 체킹 좀 하고 걔부터 좀 바라보고 걔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것들을 연결을 해줬을 때 그 다음 것들이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등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정리할 건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만 쓰면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쓰면 되니까 걔네들만 잘 집중해주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제목도 거창합니다. 이거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제목 그 유명한 바로 뭐냐면 사각형의 성질입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중1, 중2 때 배웠어요. 그때 그 사각형의 성질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사각형 두 개?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사각형은 두 개밖에 없어. 그때 그 두 개의 사각형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두 개의 사각형이 첫 번째 바로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나 평행사변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사각형을 나는 1번 사각형이라고 잡고 얘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평행사변형부터 우리가 잡아주는 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부터 잡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끝났잖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또 다른 사각형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름모입니다. 즉 평행사변형의 세부 주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중에 일부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중에 일부로 제시가 돼 있는 마름모.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같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평행사변형부터 보자 이거야. 됐어요? 네.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정의 얘기해봐. 그건 성질이야. 정의가 그거 아닙니다.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공부했는데 정의는 그냥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그려지게 되면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가 다 나와. 됐어요? 그 어쩌고 저쩌고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기서 쓰게 되는 건 어차피 점이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점에서 얘기하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은 그냥 뭐 하는 거 보면 되냐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얘가 평행이고 얘가 평행이고 이렇게 평행이다? 어차피 증명 안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 가지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걸 증명하는 게 선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점은 점으로 바라보자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평행 사변형의 점에서의 특징을 얘기할 거야.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 점에서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니네는 가볍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요 두 대각선의 뭐냐면 교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가 유일하게 점 하나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유일하게 나오는 이 점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포커스 포인트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포커스 포인트인 건데 어떤 거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되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성질이 딱 하나 있어. 걔부터 다시 한 번 더 잡아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중2 때 배웠던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 하나. 그게 바로 어떤 성질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대각선의 교점이. 이게 대각선의 교점이잖아. 네. 그러면 각각의 대각선의 길이를 몇 등분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같게 만들어준다. 다시 얘네들을 몇 등분 한다는 소리야? 얘네 넷이 같지는 않아요. 이등. 2등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포커스 포인트를 잡아줄 때 여러분들이 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이 대각선의 교점인데 이때 이 대각선의 교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어떠하다라는 성질을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냐면 각 대각선의 길이를 몇 등분하냐면 2등분합니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점적인 측면이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잡아줄 수 있는 포커스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잡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알겠니?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각선의 교점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대각선의 길이를 몇 등분하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2등분한다. 이게 끝이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부터 좀 설레는 특징이 하나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어떤 설레는 특징이 나오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길이와 여기 있었던 이 길이를 같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길이랑 여기 있었던 이 길이도 같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우리가 내분의 의미에서 해석을 해버려도 되는 거지. 네. 그럼 내분의 의미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이 교점이 그럼 여기 있는 대각선에 무슨 점이 된다는 것도 잡아줄 수 있어요? 중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따라서 결국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의 교점이 있을 건데 이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대각선의 중점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만 해요. 이게 평행사변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에서의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고 이거 중2에서 배워. 왜냐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면 내가 아까 했거든. 너네 하기 바로 직전에 오는 얘네 이거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늘 증명을 해줘가지고 알아요. 됐죠? 오늘 내가 얘네 이거 증명을 다 해줬어요. 중2 애들을. 그래서 알아요. 얘네 중2 때 배우고 왔어. 됐죠? 분명히 배우고 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마름모지. 그럼 마름모는 너네가 얘기해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마름모는?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가지고 있어요.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평행사변형으로서 마름모가 연결되는 거. 이렇게 해서 링크를 잡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 이건 해줘야 된다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 아니면 안 가져? 맞아요. 가진다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는다. 어떤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냐면 이거 대각선의 교점이 대각선의 중점이 된다. 이게 그래서 똑같이 연결이 돼야 돼. 됐어요?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아주 중요한 점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른 모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딱 하나 추가하자. 그게 바로 뭘까? 뭔가 형태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네. 뭐라고? 답 나온 것 같은데? 마른 모드? 야, 지금부터 니네 초딩 4학년이 되는 거야. 11살이 했어. 11살들이 했어. 11살들이 했던 거야. 어떤? 내변형으로 갔다. 어머나 붙이겠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마른 모가 니네 뭐 그리면 돼? 마른 모 그리려면? 아 정사각형? 정사각형 왜 그리냐? 내변 얘기가 따라왔어요. 정사각형은 그 중에 하나고 마른 모 중에 하나고. 아, 야, 니네 보통 마른 모 그려보세요 하면 뭐 그려요? 그 다양한. 그래,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안 나냐? 이거 그쵸?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그렸죠? 네. 어?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나나나나 얘네 내면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이미 다 알잖아. 맞아? 이거 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네, 그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게 어. 저기 정사각형 그냥 그 돌린 거랑 뭐가 달라요? 각이 달라요. 아 각이 달라요? 얘가 90도가 아니어도 돼요. 아, 됐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는 왜 내 그림 실력을 보고 싶어서 작살이 났어? 어? 나의 그림 실력은 최악인데 나한테 이런 거 그리라고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내가 갖다 해야 돼. 내가 항상 그림 그릴 때마다 긴장해요. 잘못 그릴까봐. 어? 나 그림 그릴 때마다 맨날 긴장해요.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네. 나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래서 마른 모는 하나만 더 갖다 붙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게 바로 내변의 길이가 서로 다 뭐하다? 같다. 그치? 그럼 내변의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변의 길이를 다 찾아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냥 뭐가 서로 같다라는 거 증명하면 되냐면 어차피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돼요. 즉 얘네 둘의 길이들이 다 같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단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쟤네들은 이미 증명이 되고 넘어가는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들 이미 증명이 되고 넘어가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뭐만 더 증명해주면 되냐면 그냥 얘네 이거겠지. 마주보고 있는 건 어차피 증명이 됐으니까 뭐야? 마주보고 있지 않은 변이 서로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일치한다를 뭐를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붙어있는 두 변이 있는데 그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뭐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냐면 일치하더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 4에서 3번까지가 싹 다 그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보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 A, B, C, D죠. 자, 그럼 봐봐. 그럼 A, B, C, D 이게 지금 이제 변의 순서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네. 맞아? 이거 변의 순서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변의 순서라는 것까지 우리가 눈치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A라는 점만 잘 잡으면 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A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3이었대. 그냥 봐봐. 이제부터 쉬우니까. 그래서 A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3이었고 B를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대신 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B가 대충 여기 있다라고 치고 얘가 지금 이제 4, 마이너스 1이랍니다. 상식이 파괴됐는데요? 그냥 파괴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어차피 우리 그림을 보고 싶은 거지 얘가 정확하게 좌표에 어떻게 찍혀 있는가가 궁금한 게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상식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C가 B한테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대충 여기쯤 있겠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A, B가 여기 있는 거고 D가 C에서 올라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D점 얘가 이제 1,8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는 이 도형인데 이 도형이 지금 이제 무슨 사변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평행사변형. 이게 평행 사변형이 되거라는 거야. 봐봐 안 그려도 된다니까. 어차피 네가 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는 얘가 평행사배령이 된다. 이걸 증명하세요.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평행사배령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평행사배령은 어차피 대각선의 교점만 찾으면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의 대각선의 중점을 구하고 여기는 얘네들의 대각선의 중점을 구해. 왜? 그 점이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같으니까. 그게 같다가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대각선의 교점이 대각선의 중점이 된다. 다시 각 대각선의 중점을 구한 것이 서로 교점이다. 같았다. 이거 증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우리는 대각선이 첫 번째로 준 게 선분 AC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선분 AC의 중점도 구하는 거고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누구의 중점도 그래서 구하냐면 그래서 나는 선분 BD의 중점도 그래서 구해. 그때 얘네들을 구한 게 어차피 교점이니까 같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중점은 몇 대면 내분점이죠? 네. 1대의 내분점이죠? 그럼 1대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기억나시죠? 네. 그럼 아까 내가 분명히 보여줬죠? 이거 어떻게 서로 비교하는 건지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얘가 1대1 내분점이다.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빈칸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거부터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마름모면 하나만 더 증명하면 돼. 만약에 얘가 이 그림을 줬는데 마름모라고 줬잖아. 네. 그럼 마름모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만 더 증명을 해주면 답이 나와요. 마름모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마름모는 이렇게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것만 하면 돼. 4-3번 풀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5분 줄게요. 여기 답 완성해 보시고 밑에 것도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수분 저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뭐 잘못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 네. 그냥 흘러가고 이어져 있다만 보여주면 돼. A, B, B, C, C, D가 이어진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네. 상관없어요. 시계 방향으로 흘려도 돼요. 됐어? 냅둬.
오케이. 여기는 안 보여도 될 것 같지? 네. 여기는 쉽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참고로 답지는 이거 끝까지 올린 거 봤어요? 안 봤지? 네. 나만 진심으로 해설지를 만들어주고 말이야. 나만 진심으로 손글씨 해설 만들어주고. 너네는 안 보고. 안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딱 삐지면 안 올려준다. 장난이고. 그거 올렸으니까 보세요. 알았지? 네. 그거 끝까지 올렸어요.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세요. 알겠죠? 네. 아니 작년에 안 올려줬다가 니네 선배들이 진짜 뭐라 해가지고 작년 2학기 때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 요즘 그래서 습관돼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은 책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놔요 그냥. 나 이거 다 풀어놔가지고 얘네 그거 보면 알겠지만 글씨체는 개판이거든? 그 글씨체는 개판일 수밖에 없는 게 쟤 아이패드 나랑 안 맞아. 쟤 나랑 안 맞아 생각보다. 화면이 조그매가지고 안 맞아. 그리고 불편해요 의외로 아이패드가. 근데 패드 잘 안 사용하세요? 헤드 쓸 바엔 컴퓨터를 아. 여러 대 사는 편이라. 나 노트북만 6대 있으니까. 컴퓨터를 여러 대 사는 편이라. 여기 봐봐, 가방 안에 노트북 하나 새로 깎고 튀어나오게 하잖아. 그 중에서 작업용이 5개인가요? 어? 6개나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데스크톱이고 집에 하나 데스크톱 있고 데스크톱 하나, 노트북 하나. 집에 이렇게 해서 컴퓨터 2대 있고. 그리고 학원에 하나씩. 학원에 하나씩. 그리고 가방에 하나 하니까 5대네요. 하나 노트북 버리는 거 하나 있고. 그렇게 하면 6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거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6대? 당근 안 먹어. 이제 당근 좀 하려고. 자, 여기 보세요. 네. 초기화하고 당근하면 되겠지. 자, 대표용 5번이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좀 개념 정리할 게 있는데 솔직히 니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가지고 2가지가 있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어차피 짱 쉬운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드릴 거고 지금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하나만 좀 얘기를 할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보다는. 됐지? 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보다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인데 사실 이거는 니네가 처음 배우니?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야. 언제 배워왔냐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닮음하면서 배우고 와요 이미. 그래서 그 닮음할 때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 그때 뭔가 많이 배웠네요. 그렇지, 중2 때 생각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 중2 때 배웠던 게 지금 여기에 다 연결됩니다. 여기 공수 1단원은 중2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쉬워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고1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2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것 좀 정리하고 가세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니? 라고 하면은 이거야. 내가 어떤 도형을 줘. 근데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많이 주니까 그럼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서 이 삼각형 그림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잡아주었을 때 지우개가 다 개판이야?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네. 어떤 각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하나를 잡아가지고 얘네들의 각의 사이즈를 몇 등분 하냐면 2등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서로 2등분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내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성분의 길이를 A, 여기 성분의 길이를 B,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어떤 성질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 사이에 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건 되게 쉬워. 그냥 어떻게 외워버리면 되냐면 그냥 이거야. 양옆에 날개가 있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양옆에 날개의 B를 구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 대 B를 구하는 것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 날개로 파생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성분의 길이 밑변에서 2개 생기지. 네. 됐나요? 그때 여기 있는 밑변에서 생기는 저기 있는 두 변의 길이 T랑 D의 길이 B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을 잡아요. 내가 여기 있는
점을 내가 I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 있는 I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았을 때 여기는 I는 성분 AB에 몇 대면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I는 성분 AB에 몇 대면 내분점이 되는 겁니까? 1대 어? 와 1대1. 이건 성분 AB에 몇 대면 내분점이 될까요? 오케이. 여기 있는 길이 B가 C랑 D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 AB에 C 대 D 내분점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여기까지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 네. 그럼 이것만 딱 알면은 솔직히 이 문제 끝나.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 문제에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얘한테 필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필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얘는 사실 풀이보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정리할 게 많아요. 얘네 이거 혹시 기억나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2 때 배웠던 건데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비 그걸 넓이랑 연결을 짓는 거. 보면 기억날 수도 있어. 그런데 말로는 좀 기억나. 보통 그렇죠. 제목을 얘기해주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 네. 설명을 해줄게요. SR까지 이제 제목은 이거거든. 평행선 사이에 여기 있는 요 평행선 사이에 나는 뭘 구할 거냐면 선분의 길이. 이게 제목이거든.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삼각형을 하나 그려. 됐니? 네. 근데 여기는 어떤 삼각형을 하나 그려. 그리고 여기 있는 얘 하나의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리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어떤 선을 하나 그릴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이 선 있죠. 그때 얘랑 평행하는 선을 여기다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 그러면 여기에 평행하는 선을 그려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 그럼 얘네들은 일단 어쨌든 대놓고 평행한다라고 우리가 깔아놓고 가니까 이거 평행선이야. 그럼 이렇게 평행선 두 개로 잡아줬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에 그냥 임의로 선을 내려.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삼각형 두 개를 만든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랑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얘 C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D라는 내분점을 찍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 있는 D라는 내분점을 찍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그림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 그림에서 나는 얘네들의 넓이비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네들의 넓이비를 구하고 싶은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써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둘 다 똑같이. 맞아요? 네.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려고 했더니 잘 봐. 평행선이야. 그럼 평행선이면 어디서 재도 높이는 무조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아요. 높이가 무조건 다 똑같지. 왜?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간격은 다 똑같다잖아. 그거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한 번 더 나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어디서 재든 다 똑같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이거 언제 배워? 중1 때 배웠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재든 간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간격은 무조건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똑같으니까 뭐야? 이렇게 해서 높이를 잡든 이렇게 해서 높이를 잡든 다 똑같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높이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럼 2분의 1과 높이는 다 지워지겠지. B로 구하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요 넓이비 있죠. 그래서 평행한 두 선분에서만 드러나게 되는 이 넓이와 길이 사이의 특수 관계인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이 특수 관계가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나는 삼각형 ABD와 여기는 삼각형 ACD 얘네들의 넓이비를 구한 거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남게 되는 남은 거 얘네 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여기는 밑변의 길이 B였던 나는 여기 있었던 선분 BD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선분 CD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길이 B를 구하는 것이 서로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아요. 같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평행선 사이에서는 여기 있는 요 밑변의 길이 B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밑변의 길이 B를 구하는 거랑 여기 있었던 얘 넓이 B는 완벽하게 똑같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셔야 이 문제 답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해놓고 펜 내어놓고 봐봐. 그럼 이 문제는 이제부터 풀이가 되게 간단해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부터 풀이가 되게 간단해질 거고 금방 끝낼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날 거야. 알겠지? 잘 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만 띄울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띄우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이건 거야.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얘가 A점,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는 점이고 여기가 B점,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C점, 얘가 이제 몇 컴마 몇이냐면 5,4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는 A에서부터 각이 이등분선을 그린 거야. 그래서 각이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나오게 된 여기는 요 밑변과 만나는 점이 있죠. 됐어요? 네. 그때 여기 있는 요 D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의 넓이비를 구하는 건데 이 둘의 넓이비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 그림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먹었지. 네.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비를 구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 있는 요 밑변의 길이비를 구하는 거랑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아요. 같을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연결해 줄 때 여기 있었던 삼각형 ABD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ACD의 넓이비를 구하게 되는 거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실제 밑변의 길이비였던 야는 여기 있는 선분 BD와 나는 여기 있는 선분 CD의 길이비가 아예 똑같은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근데 얘네들의 길이비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양옆의 날개의 길이비랑 같아 아니면 달라? 같아요. 같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양옆의 길이비랑 똑같다라는 것까지도 연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A, B 대 나는 여기 있는 A,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성분을 구할 수 있잖아. 아예 그 점 사이의 거리가 돼버리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얘만 구해드릴게요. 그럼 얘는 진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루트. 그럼 x끼리 빼주면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을 빼주면 5. 그 친구의 제곱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4 빼면은 12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2의 제곱을 더해줘서 계산해주면 돼. 그럼 얘가 13 나와요. 169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얘 계산해주게 되면 얘가 13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도 길이 찾아주게 되면 끝. 그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3분 AC의 길이가 누군지는 찾아보면 돼. 됐어요? 네. 그럼 봐봐. 이제 이거 해석해봐. 그럼 여기 있는 점 D는 선분 누구의? 선분 누구의 내분점이야? BCD. 그치. 이건 선분 BC의 몇 대면 내분점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얘네 길이 B.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N 대 N 내분점이 되더라. 여기까지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지? 네. 이거 됐죠? 그럼 빈칸은 니들이 채워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1번까지 5분 줄 테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혼자서 거리 구하고 있어? 네. AC만 잡으면 끝났지? AC를 찾아야지. 20분. 그러면 끝났죠. 몇 대 몇이 정답인 거야? 13 몇시? 그래. 왜 바보같이 더 하고 있었지? 넓이 구하면 되니까. 그치? 아, 네. 한 13대 5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몇 대면 누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니지. 얘네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고 하면 다르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CB의 몇 대면 대분점이 되는 거야? 아, 여기 BC의 몇 대면 대분점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봐봐. 이것만 풀어볼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BC 이렇게 잡은 거잖아. 그럼 얘들 길이가 13대 5야. 그럼 얘가 그냥 13대 5가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냥 BD 대 CT인 거야. 됐지? 왜냐면은 얘네들의 길이가 여기 밑에 길이랑 같다. 여기 이거잖아. 그럼 여기 그대로 연결하면 여기까지 연결됐지. 그럼 여기 있는 D점은 얘네들의 그냥 몇 대면 대분점이 되버린 거야. 그냥 얘가 13인 거기에 넣은 거야. 그럼 13인 거기에 넣은 거야. 알겠지? 답은 완성해봐. 자, 여기는 더 안 보여줘도 되죠? 네. 할만하지? 네. 자, 그럼 더 쉬운 거 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첫 번째 단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여기 이제 남은 거 2개 남았는데 그거 하면 첫 번째 단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원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좀 합시다. 1차 함수.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건 1차 함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거든. 그래서 1차 함수 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알겠죠? 네. 이거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1차 함수 나갈 거예요. 알겠죠? 네. 까먹었지? 네. 기억나? 1차 함수? 아니요. 까먹었지? 자, 1차 함수 완전 생초? 왜 생초의 내용부터 싹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난 착하니까요. 예. 너네는 안 웃었어. 다른 학원 애들한테 난 착하니까요 하면 애들 다 나 비웃는데. 자, 여기 오세요.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가볍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네. 그럼 중2 때 어떤 거 배웠냐면 무게중심은 이렇게 배우거든? 잘 봐라. 자, 개념부터 가볍게 좀 정리를 하고 하자면 안 적어도 됩니다. 니네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니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안 적어도 돼. 바로 뭐에 대한 얘기들이냐면 여기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들이야. 근데 무게중심 얘기하려면 뭐부터 좀 알아야 되냐면 중선을 알아야 돼. 됐어?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선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냥 어떤 삼각형을 이렇게 딱 잡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을 잡았을 때 내가 지금부터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 여기 있는 요 하나의 점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여기 있는 요 밑변에 내가 지금부터 얘를 관통하는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밑변의 길이를 딱 몇 등분 해주게 되는 점이 생기냐면 이렇게 2등분 해주게 되는 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것들을 중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나요? 3개. 3개. 왜 이 점에 대해서도 여기 딱 중간으로 딱 잘라줄 수 있는 이 선 그릴 수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이 선, 여기 점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딱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게 하는 친구 이렇게 연결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개점을 만나게 하는 부분 여기를 찾아주는 게 그 마지막 관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지금 딴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네. 그때 여기 있는 중선들의 교점을 잡아 그 중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랬을 때 이 친구를 무게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은 되게 중요한 성질 하나 가지고 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가 바로 뭘까?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내분비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분 사이의 관계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야? 여기 있는 요 중선을 몇 대 몇으로 갈라주고 있는가 그걸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니네 알고 있는 거 얘기해볼래? 이거 몇 대 몇으로 갈라요? 여기 항상 2대 1로 2대 1로 2대 1로 가른다는 걸 니네가 이미 중2 때 배우고 넘어오지. 그건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요 무게중심은 중선의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2대 그래서 무게중심 이퀄 중선에 나는 몇 대면 내분점이냐면 2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되는 공식이 저기 밑에 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2대1 내분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했더니 진짜 내분 좌표를 구해봤더니 밑줄 그냥 각 좌표끼리 더한 거에 뭐가 되더라가 정답이냐면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거 개꿀이야. 그래서 각 좌표의 평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그냥 싹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버리면 끝이냐면 3으로 나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개꿀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표 유형 6번 바로 볼까요? 야, 1번 문제 나왔습니다. 1번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안 돼요. 이거 안 틀려야 되지? 근데 이런 거 낼까 안 낼까? 시험 문제에서 내요. 왜냐? 빵점 받지 말라고. 알겠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생각보다 자비로우십니다. 너네가 빵점 맞는 걸 누구보다 두려워하시죠? 왜? 빵점이 많이 나오면 학교에선 심할서를 써야 됩니다. 왜 빵점이 많이 나오게 했는지 선생님들은 사유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 징계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하위권에서 빵점만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위권들이 포기만 하지 마라. 이 정도의 문제는 한두 개씩 꼭 깔아줍니다. 1, 2번이 그렇잖아. 네. 얘 솔직히 시험 딱 받으면 1, 2번은 풀잖아. 네. 대부분 그쵸? 아니 공부 안 하는 사람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도 1, 2번은 풀잖아. 그쵸? 그래도 1중은 해볼만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니? 네. 1중은 그래도 좀 나는 귀여운 문제들 많은데 그쵸? 그래서 1중에서 좀 귀여운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알고 넘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얘가 그 1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고 있는 삼각형 ABC에 대놓고 동그라미 쳐봐. 뭐 구하래요? 대놓고 무게중심. 무게중심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얘가 꼭지점이야. 그럼 우리가 꼭지점의 세 좌표들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할 거야.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왜? 무게중심은 됐어? 내가 가지고 있는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하고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까? 3. 그렇지. 얘네들을 싹 다 더하고 3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원점 얘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 0,0이야.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각각이 서로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얘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2 그래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3분의 그래서 a 먼저 나오는 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7은 똑같이 0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네요. 그럼 이거 연립하는 건 쉽지? 네. 됐어요? 이건 니들이 하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1번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 더 쉬워요. 대신 하나만 알면. 근데 이거는 좀 기억합시다. 됐습니까? 네. 저걸 올림포스에 무조건 있는 거다. 이거 올림포스에 무조건 있다. 네. 2번 2번은 하나만 정리하고 올게요. 정리할 거 좀 정리하세요. 네. 2번에서 정리할 건 이거야. 무게중심의 성질이라고 할까? 제목은 그냥 무게중심의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나는 조금 특별한 성질 하나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성질을 좀 보려고 하냐면 이거.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합시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나는 지금 또 뭘 구할 거냐면
첫 번째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잡히게 되는 이 점을 무게중심 G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삼각형을 새로 만들 거냐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 B로 잘리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새로운 삼각형이 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파란색은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 삼각형의 성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이 각 삼각형의 성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성분의 동일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때 얘네들 각 삼각형의 성분의 동일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기 편하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동일한 길이 B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여기는 동일한 길이 B를 연결한 삼각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결국 여기는 파란색과 흰색 삼각형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는 이 파란색과 흰색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결국 같을까 다를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때 놀라지 마세요. 증명은 이미 됐어.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증명을 안 보여주는 것 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일부러 증명을 안 보여주는 것 뿐이야. 증명하려면 그냥 진짜 좌표로 보여보시면 돼요. 진짜 됩니다. 됐어요? 네. 좌표를 일일이 무게중심 찾아보면 돼요. 진짜로. 네. 그래서 뭐야? 결국은 이 친구의 무게중심이 그대로 일치한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삼각형의 성분의 동일한 길이비를 연결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삼각형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있을 건데 그때 걔네들 사이의 무게중심은 아예 동일하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얘네들의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이거 잡아주게 되면은 이 문제 그냥 몇 초 컷이냐면 1초 컷이야. 왜?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각 성분들을 다 동일한 내분비로 연결한 삼각형을 DEF라고 한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다 2대1로 내분한 점으로 연결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구해달라는 게 여기 문제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랑 진짜 말 그대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랑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는 아예 똑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맞아요.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DEF의 무게중심과 여기는 ABC의 무게중심을 구했을 때 그때 얘네들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네들은요 그냥 뭐예요? 그냥 아예 같다요. 이거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무게중심 M,N은 그냥 진짜 ABC의 무게중심 찾는 거랑 같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빈칸들은 채워서 여러분들이 다 완성하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4분 줄 테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옆에 것도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빨리 해봅시다.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공식이랑 친해져 보세요.
지금 다 했어? 네. 개빠른데? 자,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하면 끝납니다. 단원. 됐죠? 네. 안 해도 되지, 6번은. 네. 네. 너 버벅대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까? 아, 이게 계산을 좀 오래 해가지고. 아, 계산을 오래 한 거야? 아까 버벅대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해줘야 되나 싶었는데. 자, 7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잘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너네한테 맨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과연 기억하고 있나 봅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답비로. 그래, 그걸 읽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왜 영어를 영어 지문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수학을 지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알겠죠? 수학도 지문입니다. 문제는 지문이에요. 됐어요? 네. 끊어 읽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끊어.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있대. 아하. 그럼 봐봐.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냥 이거 지네 집 가서 잘 복습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B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C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서 나는 A점을 알려준 거야. 몇 컴마 몇이라고? 5,7. 그치? A점은 5,7로 알려줬고 나는 B점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대신 B점을 찾으라고 뭐를 줬냐면 얘네들의 중점 M을 줬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이 중점은 몇 컴마 몇이래요? 지금 여기 문제 제기한다. 중점은? 3,2. 그치. 그러면 니네가 이걸 보는 순간 아하 그럼 B가 A, B로 잡았을 때 중점은 몇 대면 내분점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1대1.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1대1로 나누는 내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저거 이용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냥 진짜 이용하라는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성분 A, B의 내분점 구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얘네들의 실제 중점을 구할 거고 B점을 A, B로 잡아서 보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됐니?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네 중점을 실제로 찾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준 걸 다 얼마로 나눈 아이들을 3. 중점이야. 아. 중점은 2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2로 나눠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게 되는 게 중점의 좌표고 그럼 이 중점이 현재 몇 컴마 몇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3,2라는 걸 주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3,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 X좌표였던 2분의 나는 여기는 A 더하기 5를 계산해 준 게 지금 현재 3이었고 나는 여기는 Y좌표 계산해 주게 된 2분의 그때 나는 여기는 B 더하기 7을 계산해 준 게 지금 현재 2였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래요. 됐습니까? 네. 그럼 위에 거부터 풀어보는 거니까 올리고 올리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럼 올리니까 따라서 그 나는 A 더하기 B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A 더하기 5가 얼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A 더하기 5가 얼마? 6. 6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B의 X좌표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된 거고요? 1. A는 1이 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7을 계산해 준 게 지금 이제 2 곱하기 2에 좀 4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까? 3. 마이너스 3이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되는 거야. 다시 그럼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구였냐면 여기 B점의 좌표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B점의 좌표를 나는 몇 컴마 몇이라고 잡을 거냐면 X, Y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게 되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으로 준 거는 그러면 우리는 남은 게 어차피 이거 찾아야 될 거 같지? 네. 왜? 궁금해하는 게 성분 BC의 3대1 내분점이니까 얘 알아야 될 것 같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나는 저기에서 얘 시점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내가 X, Y로 잡았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재찾으라고 또 다른 정보를 줬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준 게 뭐예요? 두 번째로 뭘 줬어요? 무게중심. 그렇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삼각형 A, B, C의 결국 나는 무게중심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네들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뭐에? 싹 다 더하는 것이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x는 x끼리 더해주고 됐습니까? 네. 여기 있는 y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 y는 y끼리 다 더해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 싹 다 얼마로 나누기만 하면 정답이 되겠는데 3. 그치? 얘네들을 3으로 나누어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이 좌표를 구했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얘가 이제 몇 컴마 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3. 이게 5,3이 되었다더라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x, y 값이 뭔지 나오죠? 네. 그럼 x, y 값이 뭔지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분점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뭐야? 단계별로 푸는 거야. 그리고 단계는 건 보통 뭐야? 영어 국어랑은 다르게 수학은 문장이 단순해요. 그냥 어디서 끊으면 돼? 마침표에서 끊든가 아니면 쉼표에서 끊으면 돼. 그럼 그 앞에가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럼 거기서 처리하고 다음 걸로 남기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하나씩 처리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잘 해석하는 것이 목표야. 됐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숙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숙제는 언제까지 해오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세요. 알겠죠? 네. 가볍게 정리하고 집에 가셔서 제발 바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네. 집에 가셔서 바로 복습하시면 돼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알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